안녕하세요. 언제나 휴일의 언유입니다. 이번 브이로그에서는 가트너에서 매해 전략기술 트렌드를 발표하는데 2021 전략 트렌드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그리고 차세대에 필요한 그 로봇세와 기초소득세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2020년 옥토버 1급 발표한 날짜고요. 전략기술 트렌드 2021 가트너에서 이제 발표한 건데,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할게요. 보게 되면 인터넷에서 행동 인터넷, 그 다음에 이제 전체의 이제 경험에 대한 얘기, 토탈 익스페리언스, 그 다음에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컴퓨팅, 그리고 분산 클라우딩, 그리고 어디에서나 이제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Anywhere Operation, 그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 메쉬, 그리고 지능형으로 구성이 가능한 비즈니스, 그리고 AI 엔지니어링, 하이퍼 오토메이션, 초자동화, 2021년 전략 기술 트렌드는 9가지를 가트너에서 발표를 했네요. 보통 가트너에선 향후 5년 뒤에 이와 같은 기술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제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기술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할게요. 행동 인터넷 오브 비헤비어. 우리가 인터넷상에서 그 옥션 같은 곳에서 뭐 물건을 검색을 한다든지, 혹은 뭐 쿠팡에서 물건을 검색을 했을 때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광고가 뜨잖아요. 뭐 혹은 우리가 블로그 같은 것들을 그 구경을 할 때 배너 광고가 뜨죠. 이상하게 우리가 쿠팡이나 옥션에서 검색했었던 그 상품들이 그대로 광고에 노출되지 않나요? 이미 인터넷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행동들에 대해 가지고 해당하는 것들을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걸 마켓에 이미 활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5년 뒤가 아니고 현재예요, 현재. 전체 경험, 토탈 익스페리언스. 코로나 사태, 코비드19를 겪다 보니까 개인의 경험 정보도 분석해야 되겠지만, 어떤 집단, 국가, 전 세계, 감염자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또 거리두기를 어떻게 했을 때 그 효과가 있는지, 백신을 맞았을 때 이제 어떠한,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한 전체의 경험 정보를 분석을 해서 유의미하게 이제 사용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어떻게 이 전체의 경험 정보를 수집을 할 것이냐 이거죠. 이거에 관한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우리 개인의 행동이라든지, 혹은 전체 경험을 분석하기 위해서 개인의 어떠한 정보들, 이것들을 사용하게 되잖아요. 어디까지 사용하게 허용할 것인가? 누구한테 사용할 수 있게 허용할 것인가? 어떠한 해커에 의해 가지고 그와 같은 정보들을 빼가지 못하게 어떻게 막을 것이며, 도덕적 해이에 의해 가지고 해당하는 정보를 사고 파는 것들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것인지, 이와 같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강화 컴퓨팅 기술이 시대적으로 이제 요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전부터 계속 그 얘기가 나왔었던 분산 클라우드. 이 분산 클라우드는 코비드 사태하고 관계없이 예전부터 계속 앞으로 필요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던 거죠. 그리고 코로나, 요 코비드19 사태 이후로 저 같은 경우는 온라인 강의가 이제 반 이상이 온라인 강의입니다.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많죠. 그 이제 서비스나 교육, 이와 같은 것들이 언제 어디서나 운영이 가능하게 해줘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줌 같은 거나 이제 원격 제어 같은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그와 같은 것들을 하고는 있는데 그 경험이 부족해서 그런지 또 이제 기술적으로도 좀 아직은 완성 단계가 아니잖아요. 좀 부족하잖아요. 그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기술 발달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이나 이제 개인이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떠한 디지털 자산들 있잖아요. 이와 같은 자산들에 대해 가지고 어디서나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게 그와 같이 이제 해주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기 위해 가지고는 신원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이런 거에 관한 이제 기술들 대한민국에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지금 빠르게 이제 진행되고 있죠. 그와 같은 것들이 좀 더 보완하고 좀 더 강화될 필요성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사이버 보안 메시고요. 그리고 어떤 비즈니스를 할 때, 현재 상황에 맞게 재배치를 해서 이제 비즈니스를 이제 구성을 하는 거죠. 이번도 코비드 사태가 발생하고 나면서부터, 각각의 이제 상황에 맞는 비즈니스를 해야 되는, 그래서 어떠한 정형화되어 있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아니고, 각 상황에 맞게 재배치를 할 수 있게끔 그까지 이제 비즈니스를 해야 한다 이거죠. 그러려면 각각의 상황에 맞게 이 비즈니스를 구성하기 위해 가지고 이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중국어식으로 할 수 없잖아요. 이 부분도 컴퓨팅의 인텔리전스한 사고들을 이용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인공지능 AI 엔지니어링에 대한 얘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죠. 어, 많은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해서 컴퓨팅 사고에 의해 가지고 무엇이 이제 나은지 이거에 대해 가지고 판단해서 인공지능에 의해 가지고 이제 어떠한 작업을 하는 그런 엔지니어링, 인공지능에 관한 엔지니어링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이퍼 오토메이션, 사람이 하는 일들을 로봇이 이제 대체하거나, 혹은 이 컴퓨터가 대신하거나, 그런 거죠. 요즘 버거킹 같은 데 가면 키오스크가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캐셔들에 의해 가지고 어떤 계산을 했었는데, 요즘 이제 캐셔가 필요가 없는 그런 세상이 왔죠. 고속도로의 이 톨게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이와 같은 사람이 했었던 일을 누가 이 컴퓨터나 로봇이 대신해주게 되는 이와 같은 자동화에 관한 기술들이 계속 끊임없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가트너에서 발표한 2021 전략기술 트렌드를 살펴봤는데, 마지막 쪽에서 이제 봤었던 또 이제 중간중간에 있었던 이 기술들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은 사람이 했었던 일들을 누가 컴퓨터나 로봇이 대신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하는 기업에서는 인건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이득을 보게 되겠죠. 근데 이해관계자라는 건 누군가 이득을 보면 누구는 손해보게 돼 있거든요. 그럼 기업이 이득을 봤으면 그 이득만큼 누가 손해를 볼까요? 이 가게에서 손해를 보게 되겠죠. 왜? 사람이 했었던 일을 로봇이나 컴퓨터가 대신하기 때문에 우리 일자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이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긴 하겠지만 사라지는 일자리가 훨씬 많습니다. 결국 이제 가게 입장에서는 손해가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 정부에서는 뭘 해야 되느냐? 이 새로운 기술들에 의해 가지고 발생하는
그 이득에 대한 부분을 잘 추적을 해서 세금을 걷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걸 가게에다가 준데 이게 이제 기초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어떤 세금을 거둘 거냐? 네, 얘기 나온 게 뭐냐면 로보세, 그 다음 뭐 데이터 분석세, 뭐 AI세 뭐 이와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새로운 기술에 대해 가지고 시장에 투입하는 게 늦어서 세계 시장에서 이제 뒤처질 거 아닙니까? 아, 새로운 어떠한 기술에 대해 가지고 새롭게 이제 도전하는 부분들에 대해선 당연히 정부에서 어, 기술도 지원해주고 세금 감면 혜택도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대신 그같이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로봇이나 데이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이득을 발생을 했으면 그 새롭게 발생한 이득들에 대해 가지고는 세금을 걷자라는 거죠. 당연히 그 새로운 거에 대해 가지고 과감하게 이제 도전할 수 있게 정부에서 기술적으로 도와주고 해당하는 부분들의 초기에 세금 감면 혜택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안정화되고 이득이 나게 되게 되면 당연히 세금을 걷어야 되죠. 이 가게에서는 일자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냐? 일단 근로시간을 제한을 줘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당연히 소득도 줄어들게 되겠죠. 이거를 만약에 근로시간을 줄이지 않게 되게 되면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 소득이 유지되거나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되겠지만 일자리를 못 갖게 되는 취업자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을 쉐어링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줄이고 그것 때문에 이제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걸 이 기업이 로봇이나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얻게 된 이 이득을 세금으로 받아서 기초소득으로 전달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이 기초소득을 이와 같이 전달할 때 주의해야 되는 게요. 이 가게에서 이 기초소득을 내가 돈을 벌지 못하니까 돈을 쓰는 것도 무섭잖아요. 그 이제 적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에 있는 어떤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없어서 기업이 동맥경화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초소득은 특정한 기한 안에 반드시 쓰게끔 그냥 기한을 정해서 그 기한이 지나게 되게 되면 기초소득을 준 게 소멸이 되게끔 그와 같이 이제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피할 수 없는 그 같은 상황으로 이미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떠한 그 세금을 받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나눠주는 게 포퓰리즘인 그러한 시대가 아니고요. 다만 이 기업들한테 어디까지 이제 기술 지원하고 그 새로운 시장에 도전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줄 것인가. 그리고 그거에 대해 가지고 발생하게 되는 그 어떠한 베니핏에 대해서 어떻게 추적해서 세금으로 거둘 것인가. 또 이러한 세금을 걷는 거에 대해 가지고 국민 전체적으로 또 기업가들한테 어떻게 이해를 시킬 것인가. 또 이와 같은 것들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일자리가 줄어든 거에 대해서 근로시간을 좀 줄여서 잡 쉐어링 하자. 그때 이제 소득이 줄어드니 이 로봇세와 데이터 분석세, 뭐 인공지능세 요 거둔 거를 기초소득으로 나눠주자. 단 이 기초소득은 다시 소비를 해서 기업한테 돌아가야 선순환 구조를 가질 수 있으니 기한을 정해놓고 그 기한 안에 쓰지 못하면 소멸시키게끔 하자. 뭐 이런 얘기예요. 분명히 이제 4차 산업혁명 해가지고 새로운 기술들이 쭉쭉 오고 있고요. 특히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 기술이 변화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거에 대한 적응도 빠르고요. 근데 그 빠르게 변화를 하면서 뭔가 이제 그 약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고요. 그거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가지고 정부나 미디어 각 계층에서 그 대화, 우리한테 이 대화를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언제나 휴일에 브이로그를 마치기로 할게요.